안녕하세요. 유전 가계도 분석의 기본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되게 안 좋아요. 목이 약해서 굉장히 금방 상해요. 금방 상해? 식품 같네요? 아무튼 목 핑계로 계속 미루면 수능 끝나고 영상 올리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그냥 빨리 영상을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유전이 처음 나와요. 그때 선생님 설명을 열심히 들은 학생은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에게는 이 영상이 어쩌면 뭐야 당연한 얘기 왜 해? 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한테는 너무 당연한 게 누구한테는 처음 듣는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리하는 거니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부모에게 없던 표현형이 자손에게 갑자기 나타나면 그 형질이 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지지 않았던 자손에게 처음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겉모습, 표현형, 그게 바로 열성 형질이다 라는 거죠.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꽤 계실 거예요. 갑툭 튀면 열성이다. 첫 번째 국룰입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정말 심플한데 의외로 여기저기에서 꾸준히 쓰여요. 그럼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완두 가계도를 그려놓은 것인 건 아시죠? 둥근 완두를 교배했더니 자손 중에 주름진 완두가 태어났다 이거예요. 다른 자손들도 있었겠지만 그건 일단 그림에서 생략하고 이런 튀는 애가 태어났어 라는 것만 똑 따서 그려놓은 되게 미니미니한 가계도인 거죠. 누가 봐도 여기는 둥근 표현형도 있고 주름진 표현형도 있어요. 둘로 갈리죠? 그러니까 각각의 표현형에 해당하는 유전자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름진 표현형이 우성이었다면 부모에게서도 그 주름진 게 나타났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자손에게 너 주름진 겉모습을 가져라 라고 지시하는 유전자를 준 게 부모인데 그 부모들한테서 그 유전자가 왔는데 그게 우성이었으면 그걸 가진 개체였던 부모에게서도 표현이 됐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표현이 안 되고 그냥 둥글기만 하잖아요. 즉 둥근 것도 있고 주름진 것도 있다. 형질이 갈린다. 그런데 그 주름진 게 부모에게서는 분명히 유전자로는 존재했는데 표현은 안 됐다? 그러면 열성이다. 열성이 겉으로 표현됐다? 당연히 그 유전자 형은 순종일 것이고 왜냐면 우성인자가 한 개라도 있으면 그건 눌려서 열성은 표현이 안 되어야 하니까요. 표현됐다 이퀄 순종이다. 동형접합이다 라는 거고요. 누구에게서 왔다? 부모에게서 왔다. 그런데 부모의 겉 표현형은 어떻다? 둥글다니까 이 스몰 r이 아닌 다른 걸 가졌을 것이다. 부모의 표현형에 의하여 라지아를 써주시고 이 옆에는 원래 표현형만 봐서는 라지알이 있을지 그러니까 우성 순종일지 아니면 스몰 r이 숨어있는 잡종일지 알 수 없지만 자녀를 보아 원래는 이렇게 언더바 자리로 비워놨어야 할 자리에 아 당신들은 숨어있는 스몰 r을 가지고 있는 잡종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기억하세요. 첫 번째 국룰 갑툭 튀면 그 형질이 열성이다. 옆에 가계도를 볼까요? 이쪽은 완두 집안 얘기였는데 이쪽은 사람의 가계도입니다. 둥근 건 여자, 네모는 남자. 자, 어떤 동일한 형질을 가진 또는 정상 형질을 가진 부모 사이에 부모에게 없었던 형질을 가진 딸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여기 완두 집안에서 배운 대로 갑툭 튀다. 얘 혼자 이상한 형질을 갖고 있잖아. 그렇다면 그 형질이 열성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람의 가계도니까 한 개 더 얹어서 알려드릴게요. 그 갑툭튀 하고 있는 부모에게 없던 형질을 혼자 가지고 있는 자녀가 딸이면 열성일 뿐만 아니라 그 형질은 상념색체 유전되는 형질입니다. 이쯤 돼서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돼요. 맞아. 나는 4가지 중에서 골라야 했어. 뭐가 4가지냐? 사람의 가계도를 분석할 때요.
우린 항상 어떤 유전병이나 형질을 놓고 저게 우성일까 열성일까, 반성유전할까 아니면 상념색체 유전할까 중에서 골라 조합을 해서 맞춰야 하는 과제가 있잖아요. 갑툭튀가 딸인 경우 그 고민을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열성인데 심지어 상념색체 유전이야 라고요. 귀찮으신 분은 그냥 외우시는데요. 원리가 알고 싶은 분을 위해 잠깐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유전병 기억이라고 할게요. 이 유전병 기억이 X염 색체에 반성 유전되는 그런 형질이었다면 이 딸에게 유전자를 준 건 부모니까 부모에게도 그 유전자가 있었어 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X'X'으로 딸의 유전자형을 써놓고 나면 겉보기엔 그 유전병 기억을 보이지 않는 정상으로 보이는 엄마지만 X'으로 되어 있는 성념색체를 가지고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겉보기엔 정상이지만 사실은 보인자구나 라고 판별이 가능하죠. 제가 여기에 습관처럼 먼저 썼다가 지웠는데 무시하시고 어쨌든 그런데 한편 얘는 X'을 2개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는 아빠에게서 왔을 거 아니에요?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빠의 유전자형이 이렇게 생긴 한 아빠는 X' 1개밖에 X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겉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근데 아니잖아요. 즉 우리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잊지 않았죠? 딸이 가진 게 열성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그게 상념색체 유전이야? 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반성 유전이었다면 이렇게 됐을 거야, 됐어야만 해. 당연히 아빠도 표현이 되었어야만 해. 근데 아니잖아. 그러니까 반성 유전이 아니야. 이것도 아니겠지. 아님. 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완도, 여기는 사람의 가계도지만 유전자형은 똑같이 써도 돼요. 엄마, 아빠 구분 없이 둘둘 가졌을 것이고 이형 접합일 것이고 그 중에 열성인자만 자녀에게 전달되었을 것이고 자, 정리합시다. 사람의 가계도에서 부모가 가지지 않은 어떤 형질이 특히 딸에게 나타나면 열성, 상념색체 유전입니다. 아들이면 어떠냐고요? 열성까지만 찾으시면 돼요. 그게 이제 반성 유전인지 상념색체 유전인지는 좀 더 찾아봐야 합니다. 자, 여기 그려놓은 마지막 가계도 한번 볼까요? 똑같이 사람의 가계도예요. 엄마, 아빠, 그리고 딸이 있네요. 일부러 딸을 그려놨어요. 옆에 있는 가계도하고 다른 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유전병 기억이라고 설정한 그 형질을 부모가 나타내고 이번엔 딸은 그냥 그런 거 없는 정상 표현형을 가진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가계도가 그냥 반전된 거잖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벌써 눈치챈 분도 있겠죠? 딸이면 열성상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정상의 열성일 뿐이죠. 물론 상념색체 유전입니다. 왜? 딸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항상 주목하는 유전병 기억의 성격이 대체 뭐야? 당연히 부모가 가진 그것이 이번에는 우성으로 판별되는 거죠. 상념색체 유전인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지 않고 이렇게 주어진 경우에도 충분히 그 유전 형질이나 유전병의 성격을 판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죠? 생각보다 정말 간단해요. 근데 전 쓰다 보면 왜 자꾸 모든 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걸까요? 아무튼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원리가 문제풀이에 어떻게 실전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짜잔! 자, 이 문제는 작년 12월 3일에 치러졌던 수능 15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유전 형질이 무려 3개나 나와 있어요. 가, 나, 다 3개나. 근데 여기서 2개는 X염 색체 반성 유전이라고 했고 하나는 상념 색체 유전이라고 했어요. 쭉 봤더니 여기 제시된 가계도는 요즘 자꾸 나와서 우리를 열받게 하죠. 자꾸 이렇게 가계도 구성원을 뚫어놔요. 아, 뭐야 싶은데 어쨌든 이 상태에서 가나다를 다 준 것도 아니고 가와 나만 줬어요. 이럴 때 가계도를 아주 멀리서 한눈에 샥 스캔을 해야 돼요. 이 왼쪽 집은 우리한테 큰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하얗게 그려진 것은 정상 남녀이고 가는 빗살무늬고 나가 체크무늬라고 했는데 방금 전에 정리한 것에 의하면 부모가 어쨌든
같은 형질을 보이고 있어야, 그리고 그들에게 없는 형질을 나타내는 자녀가 있어야 판별이 쉬운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쪽은 아빠가 나가 걸렸고 엄마는 가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통일성이 없어요. 이 집은 도움이 안 됨. 오른쪽 집을 보자고요. 이 집은 당연히 도움이 안 되죠. 이렇게 봤을 때는 가계도가 뚫려 있으니까 안 되고, 마지막 우리 희망은 이쪽. 봤더니 이 엄마하고 딸은 빗살무늬를 보이고 있으니까 가를 똑같이 걸렸는데 이쪽 잊어버리고 체크무늬가 있는 나만 보자고요. 봤더니 체크무늬 없는 정상 아빠, 엄마도 체크무늬는 없죠. 그러니까 엄마는 나를 갖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 있냐 없냐는 그냥 무시하고 나에 관한 한 두 사람 다 정상인 거예요. 그 중에 나가 걸린 딸이 태어났어요. 딸이에요. 문제 풀기 좋겠죠. 이 딸이 보이고 있는 나라는 형질이 바로 열성 상념색체에 유전되는 겁니다. 그럼 벌써 여기 나왔던 두 개는 X형 색채, 하나는 상념 색채야 했을 때 그 하나가 바로 나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자동으로 가와 다는 X형 색채 반성이겠죠? 그러면 둘은 당연히 연관이겠죠? 여기 그 중에 하나 가가 나왔죠? 마지막에 주어진 이 힌트까지 이용하면 가, 다가 연관된 상황은 아예 나에 대해서 모를 때보다 훨씬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문제 풀이는 물론 따로 할 생각이지만 기본 룰을 알려드렸어요. 여러분이 이걸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면 꼭 작년 15번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가계도에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